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슬아입니다.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나누는 대표적인 소통의 자리인데요. 기업의 DNA와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질적 성장의 힘인 기업가정신. 오늘은 시즌3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유익한 강연과 함께 심도 있는 토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가정신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 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세계적인 기업가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소신과 목표로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 바탕이 됐던 게 바로 기업가 정신. 기회를 통해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힘이 기업가 정신이라면 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된 기업가라 부른다. 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변화와 창조, 혁신이야말로 그들을 말하는 또 다른 키워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기업가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될 우리의 기업가들 역시 숱한 좌절과 위기 속에서 도전을 멈추지 않으며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들의 기업가 정신이 인문학을 통해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미래의 가치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길로 안내한다. 기업가들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의 현장. 인문학과 함께하는 김영세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로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늘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 유쾌한 대화의 장을 펼쳐주시는 이노디자인 김영세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몇 등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저도 2018년도 최근 발표 보고 놀랐는데요. 10위예요, 10위. 아니, 이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입니까? 200개, 300개 중에 탑 10입니다. 탑 10.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In only 5 years, South Korea nation brand ranking jumped from 16th to 10th. 지난 5년 사이에 코리아 브랜드가 16등에서 10등으로 올라갔다라고 아예 발표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2018년도에 브랜드가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지만 5년간 서서히 올라가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탑 10, 10위권에 들어갔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딱 할 수 있는 10위로 올라간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프로덕트들입니다. 한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수많은 거를 만들어 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2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0위권에 들어간 나라는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여기서 중국만 빼면 G7이죠. 이태리까지. 그 다음에 인도, 중국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 유명한 나라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이 만들어낸 실적, 그리고 그런 거를 만들어낸 우리나라 국민들의 탤런트가 있는 거죠. 창의성 내지는 근면성,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 전 세계에다가 팔았던 이런 나라이고 팔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기업가는 누군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페라 윈프리가 굉장히 정리해서 표현한 것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오늘 올려놨습니다. 뭐라 그랬죠? The best way to succeed is to discover what you love and then find a way to offer it to others.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고 그 생산된 결과물을 남한테 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죠? 기업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죠. 여기 나오는 사진에 얼굴이 많이 익숙하실 걸로 아는데 영국의 유명한 CEO죠.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Finding something frustrating and seeing an opportunity to make it better is what entrepreneurship is all about. 짜증나는, frustrating, 정말 싫은 일들을 보고 그보다 좋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entrepreneurship이다. 이 수많은 frustrating 팩터를 내가 발견해야 된다. 그죠? 그 새로운 사업을 창조하는 방법은 문제를 잡아내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entrepreneurship입니다. 이게 바로 창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분의 CEO를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고 나중에 같이 토크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김영일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기 전에 김영일 대표님의 기업의 모습을 영상을 한번 보시죠. 경기도 광주. 이곳에는 미래 성장 동력인 신재생 에너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G2파워가 있다. 2010년 창업한 이래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업계를 선도하는 중견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는 G2파워의 김영일 대표를 만나보자. G2파워는 이제 변압기 또는 개폐기 차단기, 케이블 헤드 뭐 이런 등등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전력 설비라고 하는데 그 전력 설비의 상태 감시 진단하는 그런 그 센서와 장치, 그다음에 그 배전반, 태양광 인버터,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돼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그것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그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G2파워의 주력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스위치 기어 및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장치,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ESS다. 회사 설립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서며 그 길을 묵묵히 이끌어온 김영일 대표. 하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쉽지만은 않았다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 대림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우연치 않게 그 업체의 기술 자문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 업체가 이제 배전반 제조 업체인데 교수로 있으면서 기술 개발도 해주고 그다음에 특허 등록도 시켜주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산학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의 그 바운다리 안에서 산학협력한 것이 좀 성에 안 차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그 당시도 이제 창업 분위기가 막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창업을 권유를 했고 늦은 나이지만 어쨌든 거의 우리나라 나이로 한 60세에 이제 겸직을 하면서
그 G2 파워를 이제 창업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60세 늦깎이 시니어 창업이었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패기로 끊임없이 도전했던 김영일 대표. 그래서 이 음을 이제 부흥 방전이 있는지 또는 코로나 방전인지 이게 배경 작업인지를 실제로 귀로 들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외국의 이제 이런 설치 사례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신기술을 적용한 조달 우수 제품을 개발해 10여 개 업체로부터 개발 용역 및 신기술 제품을 공급하며 회사를 안정화시키고 매출 또한 안전 궤도에 올려놨다. 그 이후 제2의 도약 시기를 맞으며 더욱 성장했다는 G2 파워. 그 연구 개발 인원도 좀 충원을 했고, 그래서 4년 동안은 충실하게 개발 용역을 위주로 좀 했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좀 매출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4년 동안은 한 20억 정도 매출을 했는데 항상 이렇게 고착화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템이 이제 배전반, 뭐 태양광 인버터,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화 시켜서 좀 매출 구조가 상당히 점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현재 200억 매출을 바라보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의 상품화를 통해 쉼없이 달려왔다는 김영일 대표. 그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회 환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회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거창한 얘기 같지만 상부상조하는 거죠. 공정한 룰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저희도 배전반 업계지만 같은 배전반 업계의 기술을 제공해줘서 그 경쟁업체가 신기술 제품이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서로 공전, 공영, 상부상조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많은 업체들에게도 기술 제공도 해주고 좀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나눔과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가 정신으로 오늘의 G2 파워를 일구어낸 김영일 대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항상 도전하고 비상하는 그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금방 방송을 통해서 소개받은 G2 파워의 김영일 대표입니다. 오늘의 그 제목을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창업에 대한 사명, 에베네셀의 보이지 않는 손길.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현재 상태까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된 동기를 좀 살펴보시면 제가 IMF 위기, 그러니까 1997년도에 이제 IMF가 왔는데 그때 이제 이게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는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그 공공기관들을 많이 짓고 활성화 대책들을 많이 나눴는데 제가 그 기술 자문을 해줬던 업체는 바로 이 IMF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매출이 순간적으로 점프하는 이제 그런 그 기회를 포착하게 된 그런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치 기어를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뭐 몇십억밖에 안 됐었어요. IMF 당시에는. 그런데 한 9년, 8년, 9년 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한 1,000억 정도로 그냥 점프를 확 해가지고 굉장히 큰 회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 A 회사에 주로 이제 산학협력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 출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한 20여 개 특허 출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또는 그걸 상품화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그 신기술 인증 이런 것들을 거의 반주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서 회사를 이렇게 좀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그 IMF 위기 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동안 기술 자문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창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고 훈련 기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에 기술 자문 10년 동안에 뭘 느꼈냐면 영업 노하우를 습득을 했습니다. 제가 요 배전반 스위치 기어의 영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노하우를 나름대로 습득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틈새 시장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노하우도 좀 캐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시장 분석이라든지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그 전략을 어떻게 짜고 갈 것인지, 또 상품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기술 자문을 10년 해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이게 그냥 기술 자문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창업에 대한 바로 자산이 되는 이제 그런 그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60세 늦은 나이에 이제 창업을 했고, 자본금 2억에 그 5명 지인으로부터 이제 CEO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2014년 동안에 4년 동안 주로 지금 이제 경쟁 업체가 돼 있는 그런 배전반 업체로부터 그 기술 용역을 받아서 그 신기술을 많이 이제 개발 용역을 해줬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시드 머니가 이제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술 전수를 받은 배전반 업체들이 굉장히 미약했는데 그 기술 전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 매출이 200억씩 막 올라가는 이제 그런 업체를 보면 나름대로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있고, 지금도 좀 그 유대 관계를 맺고 가면서 경쟁 업체이면서도 동종 업계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기업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배전반 스위치 기업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여기에 4차 산업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 배전반이나 태양광 인버터, 이런 태양광 발전 장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사회에 좀 기여하는 이제 그런 그 제품을 지금 그 생산하고 또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이란 뭐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고 뭐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기업을 키우려는 뚜렷한 의지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저는 기업가인가 사업가인가 요거를 좀 판단을 참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초창기 창업 초기에는 기업가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가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 10년 차, 이제 10년 차, 내년이면 10년 차인데, 지금은 저런 기업가 정신으로 가지고 갔다가는 회사가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그 사업가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영업이익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또 매출도 또 고려해야 되고, 또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모하게 모험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이건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업가와 사업가의 중간 레벨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그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게임 메이커를 해야 되겠다. 제가 게임 메이커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팀을 만드는데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서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혼자가 스타가 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그 공동으로 직원들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그 해야 할 그런 임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 회사 사원은 감사, 열정, 초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그 사원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고요. 제 자신은 항상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거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내년 또 후년에는 이제 이거를 좀 비상장 주식을 좀 코넥스에 좀 상장해서 여러 우리 사주라든지 직원분들에게 또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그 나눔 경영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기술 융복합 배전반, 태양광 뭐 이런 여러 그 시스템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IoT, AR, VR, 그다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제품을 굉장히 상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굉장히 좀 뛰어난 제품으로 좀 그 자리매김하는 그런 그 경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그 늦은 나이에 창업을 하셨는데 아까 참 절묘한 체험을 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는데 대학교에 계시면서 10년 정도를 컨설팅도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그 생활이 창업에 정말 크게 준비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혹시 지금 회사에도 그때 제자들 많이 와 있나요?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와 있나요? 한 5명, 6명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거의 한 30% 정도는 저희 네. 대학 출신자들이 이제 결국은 근무를 하고 학교에서도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죠? 두 번째 강연은 또 다른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기업을 만들어 가시는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 넓은 시장인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주목받는 기업이 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리젠아이.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기술 표준화를 통해 휴대폰 수리 장비 및 도구의 선두자 역할을 이끌며 업계 내 독보적인 경영 행보를 선보이고 있는 임채열 대표가 오늘의 주인공이다. 주식회사 리젠아이는 2005년에 설립되어 스마트폰 수리와 데이터 복구 관련한 장비를 생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약 4,000개 정도의 서비스 센터에 저희 제품이 공급되어져 있는 리워크 시스템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휴대폰 분해와 조립, 도구 및 장비, 그리고 SMT 칩 분해 장비인 리워크 스테이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휴대폰은 내장형 배터리와 방수가 기본 사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리 시 뒷커버 분리와 조립에 더 정교한 기술을 요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은 숙명과도 같다. 일반적으로 수리할 때 이런 장비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품들이. 그래서 기사들이 그 해당 공정에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떤 공정을 줄일까, 어떤 동선을 줄일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개발을 하는데요. 그런 공정과 동선을 최소화함으로 인해서 제조 원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들이 높은 품질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휴대폰 정비 업계에서는 작업자의 숙련도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컸다. 그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리젠아이의 제품을 통해 표준화된 작업 공정으로 동일한 품질의 완성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저희 리젠아이의 올해의 목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남의 경우에는 연간 2억 대 정도의 스마트폰,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바로 우리 제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하지만 그 기업들은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고성능의 제품을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진국의 그 고성능의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동남아시아와 신흥 국가에 공급하는 게 저희의 계획이고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품질의 표준화를 통해 저렴하지만 고품질의 서비스로 국내 시장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외 판로 개척에도 박차를 가할 거라는 포부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더 엄격하고 치밀해진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충족시키겠다는 리젠아이.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과 40여 개의 특허, 끊임없는 제품 혁신을 통해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는 임채열 대표에게 기업가 정신을 들어봤다. 기업가 정신은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의 신뢰입니다. 제가 우리 임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객이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 불가능한 문제, 이런 과제들을 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평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독점적인 기회다라고, 이 기회를 살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쉽지 않았던 길, 모두들 힘들 거라 했던 길은 굴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걸어왔던 리젠아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비상하고 있는 리젠아이 임채열 대표에게 듣는 특별한 기업가 정신을 만나본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젠아이 대표이사 임채열입니다. 지금부터 이노베이션 컨티뉴어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살린다는 의미의 리제너레이션, 새롭게 한다는 의미의 이노베이션, 두 단어의 약자를 합치면 리젠아이가 됩니다. 리젠아이의 이름 안에는 기업 정신과 핵심 가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름처럼 저희는 살리는 일과 새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살리고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일반적으로 서비스 센터에 가시죠. 저희 리젠아이는 전 세계 4,000개 서비스 센터에 제품이 공급되어져 있고요. 고장난 스마트폰을 살리는데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젠아이의 핵심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컨티뉴어스, 혁신은 지속되다입니다. 리젠아이는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제품을 끊임없이 출시를 하게 되죠. 최첨단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전에 AS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구축한 다음에 제품을 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맡아서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고객들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을 줍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이런 과제들을 주는데요. 제가 입버릇처럼,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입버릇처럼 저희 임직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이런 과제들을 고객이 줄 때 이 일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리젠아이가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코스트, 품질과 제조, 원가인데요. 비례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하지만 고정관념을, 비례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 원가를 혁신적으로 낮추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해법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Function Reduce, 불필요한 기능은 최소화하자입니다. 선진 제품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고객이 기대하는 성능 이상으로 고성능의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구 수준 이상의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제품이 비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에 맞는 기능과 성능으로 최적화한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커팅 프리입니다. 수작업을 최소화하자, 수작업을 줄이자, 이런 뜻인데요. 저희 제품은 대부분 정밀한 제품입니다. 정밀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밀한 부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정밀 가공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싼 그런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덜 정밀한 부품은 금형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를 낮추게 되죠. 기업의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혁신은 기업의 정신이자 살 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특별히 살리는 일을 한 가지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어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체를 리제나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있고 제가 그 단체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제나이의 순이익금의 10%를 현재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미얀마에 이런 고아원을 지었고요. 현재 이곳에서 47명의 아이들이 먹고 자고 여기서 배우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가볼 계획인데요. 기업의 존재 목적이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조직원들, 인재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이런 명제가 명확해질 때, 즉 신경 논리적 6단계의 영적 교류, 교감이 이루어질 때 상위 단계가 명확해지면 하위 단계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라는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에서 증명되듯이 기업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기업은 항상 잘 되지만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게 될 텐데요. 그 위기가 올 때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제나의 조직도를 보고 계십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조직도인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지금 현재 13개의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각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자가, 담당자가 책임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는 이 실적은 공동으로 저희가 분배를 하고 있고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을 할 때 조직 효율은 극대화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제나이의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인도, 이 두 시장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리제나이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연간 2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거점입니다. 지금도 생산 거점으로 굉장히 팽창하고 있죠. 인도 시장 역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 그리고 가전 역시 대량의 생산 거점으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두 시장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리제나이의 경쟁력 있는 이런 제품이 두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때 전 세계에 저희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메이드 인 코리아 압력밥솥이 전 세계 150여 국에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끝으로 저희 리제나이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압력, 공합 기술, 모터 제어 기술, 정교한 온도 컨트롤 기술,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다양한 살리는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일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살리는 기업, 새롭게 하는 기업 리제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미난 얘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회사 시작한 지는 한 15년 된 것 같은데 네네.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 직장 생활과 창업 생활과의 그 생활의 변화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이게 가식적인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급 받으면서 즐겁게 일한다, 월급 받으면서 일을 배운다,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저 위에 저희 고참 선배한테는
너는 사업가처럼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취직을 하셨지만 네. 거의 태어나기를 엔트레프레너 마인드로 태어나셨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취업 동안에는 아까 교수님은 이제 취업 전에 학교에서 계셨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대표님은 이제 취업 전에 좋은 기업에 있었고, 그러니까 언제 창업을 하든 그거는 중요한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 수익을 나누고 또 다른 나라에 또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자, 어떠십니까? 오늘 두 분의 강연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인문학 강연을 시작하겠는데요. 우선 동영상부터 보여주십시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에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학문 인문학. 인간이 기계에게 더 많은 영역을 내어줄수록 인문학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게 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인간을 위한 학문, 삶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어줄 인문학 속으로 들어가 본다. 예,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서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창의성, 제가 이제 광고회사 그리고 마케팅 관점에서 13년간 그 실무를 했었고요. 뭐 이 강의도 이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과 여러 시도한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아무래도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오늘 좋은 시간을 갖고자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이제 창의성과 혁신의 인문학 이렇게 했고요. 창의성과 혁신을 위해서 인문적인 시각과 인문적인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제 하는 것들이 오늘 중요한 강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먼저 모든 강의에 그 강의의 내용과 가장 근접한 그 내용을 관통하는 명언을 하나씩 골라서 어느 때는 제가 강의를 위해서 며칠간 고민하다가 이제 고르는 적도 있고요. 오늘은 마침 창의성, 혁신 이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광고회사 레오버넷을 만드신 1930년대에 이제 광고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레오버넷의 말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분의 말씀은 그거죠. 창의성은 또는 효과적인 광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비자가 잘 알고 있는 친밀한 단어나 사진을 조합했을 때 유레카라고 그러죠. 아, 이렇게 조합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새로운 조합이 창의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문화와 여행이 왜 중요한 것이냐? 친밀한 단어와 사진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섞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명심을 하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업가냐 경영자냐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 기업가는 발명가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발명가,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사람이죠. 창의성과 혁신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기업가도 역시 창의성과 혁신이 뛰어나죠.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경영기술, 사업 노하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사람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를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가죠. 경영자는 뭐냐면 경영기술과 사업 노하우는 있으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창출하는 능력은 낮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의성과 혁신 어느 분들은 창의성과 혁신을 동일하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이 학문적으로는 조금 구별을 합니다. 창의성은 광고, 신제품 이런 거와 같이 개별적인 제품이나 개인적인 작업에 주로 이제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요. 혁신은 일하는 방법.
그래서 뭐 그 유통 단계를 줄인다든지 일하는 단계를 줄인다든지 하는 시스템, 과정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방법은 혁신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왼쪽 것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국의 케이블 회사의 소프라노스라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피아의 상징이죠.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는데 검은 와이셔츠와 회색 양복, 이 시트의 마네킹을 트렁크에다 두고 길에다 놓으니까 파출소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그러죠. 살인 사건이 일어난 줄 알고 이게 이제 홍보 판촉 전략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창의성 이렇게 부르고요. 구텐베르크 뭐 잘 알고 계시죠? 전 세계적으로 뭐 최초는 아니지만 활판 인쇄, 금속 인쇄 술로 해서 성경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들의 교육, 문맹률을 높이고 지식 수준을 높여서 르네상스를 가져오게 한 인물이다. 구텐베르크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와인에 병 마개를 주입시키는 기계에 활판을 만들어서 빨리 찍어내는 기술을 변형한 거죠. 어찌됐든 인쇄하는 방법을 더 빨리 만들어냈기 때문에 혁신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고, 구텐베르크는 유럽에서 누구보다도 더 그 사회를 바꾼 혁신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창의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거의 창의성과 이 혁신을 이룬 사람들, 창의적인 작업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요약해 볼 때 다양한 문화적 경험, 이민자들 이런 사람이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더라. 또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발명해냈다 이런 거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이디어 노트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모나리자를 만들었을 때 레오나르도의 그 다빈치 아이디어 노트에는 사람의 눈이 여러 각도에서 있고 머리나 여러 가지의 모습이, 귀 이런 것들이 분석된 책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미묘한 웃음을 가진 모나리자가 제작됐다. 그래서 그것을 다빈치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문화적 경험과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만 그것을 새롭게 조합해서 이렇게 조합할 수 있구나 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러한 문화적 이민자로서의 어떤 경험도 있지만 여행을 통해서도 많은 새로운 발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보면 아론 스펠링, 뭐 이분은 미국의 그 대표적인 TV 드라마 제작자인데 자기 집에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과 다 대화를 통해서 주부들 또는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자기가 100개의 시나리오를 썼다는 거죠. 에미상도 2번 수상하고요.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기업가로서도 또 이러한 우연의 발견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버드 실주도 이분은 이제 스타벅스 창립자죠. 원래는 뭐 아주 작은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이탈리아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미국에 파는 외판원이었는데 이탈리아로 출장을 많이 가다 보니까 왜 이 매장에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집과 직장 다음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쉬게 하는 장소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을 배워서 제3의 장소, 스타벅스는 좋은 커피 재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3의 장소, 그래서 가죽 소파가 스타벅스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목을 넓히는 것이 그 우리가 창의성을 높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조지 버나드 쇼 90대 돼서 돌아가셨고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죠. 70세, 당신은 70세도 넘었는데 아직도 글을 쓰고 있는데 비결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일생에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생각할까 말까 하다가 살다가 죽는데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생각하면서 살았다. 여기 계신 기업가분들은 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다른 각도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무엇을 내가 더 할까 생각을 하면서 사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해 주시면 더욱 좋은 기업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문학 강연자로 수고해주신 한양사이버대학교 서구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주목받는 인재의 덕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창의성과 혁신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요. 이 창의성과 혁신의 마인드를 갖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창조와 혁신을 통해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낸다는 것, 이 발판이 되는 것은 다른 문화와 여행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창조와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마케팅한다면 성공하는 기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서구원 교수님과 함께 김영세 회장님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신 두 대표님들의 토크 콘서트 시간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세 분을 이렇게 다시 무대에 모셨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서 교수님의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새로운 또 궁금증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선 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창의성에 대한 그 데피니션일까요? 그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우리 김영일 대표님부터 한번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보면 이제 그 문화하고 여행 이 두 가지가 기업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제 입장을 보면 이제 그 이 경영을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방법이 이제 문화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음악 중에서도 이제 클래식 음악, 이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좀 자주 듣는 편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짜증이 나고 그럴 때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순화가 되고 안정감이 생기고 좀 부드러워지는. 그래서 굉장히 경영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행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요한 결정을 할 그런 그 시점 또는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 이럴 때는 이제 여행을 가서 넓은 시야로 좀 보면 이 발상의 전환도 좀 일어난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경영의 한 요소라고 생각이 동감하신다. 됩니다. 이런 동감합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공감하신다. 네. 저는 그 임채열 대표님의 네. 그 경영에 굉장히 창의적인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 직원들과의 관계성에서 창의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나요? 저는 조직원들보다 능력이 절대 뛰어나지 않습니다. 저보다 조직원들이 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잠재력을 높여주는데 제가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직원들의 다양한 그 창의성을 저는 그 기다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창의성과 혁신을 정리를 해주시려고 상당히 그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 대부분 이제 동일하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뭐 학문적으로 네. 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 뭐 네. 혁신이라고 그랬다가 그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이노베이션 네. 좀 다른 용어인데 그래서 그 사실은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책들을 저도 이제 가르치면서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을 때 크게는 그런 시스템에 적용되면 저 혁신 조금 큰 범위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사회적인 범위의 파급성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성 이런 것들은 이제 개별적인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나 광고 아이디어, 소규모로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 이제 그래서 우리의 옷 뭐 이런 것들은 혁신이라고 하지 않고 창의성 있는 옷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범위의 문제 또는 그 영향력 그 제품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그 영향력의 범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창의성과 혁신의 차이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저 후계자를 키운다면은 어떤 캐릭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을 후계자로 좀 삼고 싶습니다. 네. 세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네. 문화도 다양하고요.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산업의 니즈를 네.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네. 그 다양한 분야 잘하는 사람보다 많이 아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세 분 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창의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해 본 적은 없는데 최근에 어디 인터넷에서 본 글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절묘하게 표현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The power of creativity is connecting seemingly unconnected matters. 뭐냐면은 창의의 힘이란 것은 얼핏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머리를 때렸어요. 저는 그 말을 최근에 보면서 야, 이 말이 진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ower of creativity is connecting seemingly unconnected matters. seemingly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unconnected,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연결하는 그거가 창의성이다. 거기에 어떤 힌트가 들어가냐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세계적인 온통 이 세상을 한번 천년 만에 한번 바꿔버린 이러한 큰 변화에 태어나는 강자들을 보면 바로 그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짜 이용하는 사람들, 애널로그에 살고 있었던 우리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확 바꿔버리는 정말 예상되지 않은 것이 창이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라.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재계의 서열이 쫙쫙쫙 바뀌고 있죠. 가파라는 단어를 아시죠?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말인데 가파, GAFA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가파는 뭐냐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네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베이스로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4개가 전부 실리콘밸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가 탄생한 시점은 전부 다 30년 이내가 되는 거죠. 전부 다 그 디지털이 만든 회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 가장 늙은 회사가 스티브 잡스가 창업한 애플이에요. 애플은 3, 40년 됐죠, 그죠? 근데 아까 나온 그 넷 중에 3개 회사는 20년도 안 됐고 15년 됐고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비교할 기억이 없는 정도의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그 비슷한 회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가 탄생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은 없었던 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창의라는 거에 대한 엔트레프레너십이라는 거에 대한 데피니션이라든지 우리들의 이해가 상자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밖으로 뛰어나와야 돼요.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 단어에 대한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는가, 뛰어나와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책 보고 할 수 없는 세상이 그렇게 급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오늘 인용해 드리는 거죠. unseemingly unconnected,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것을 커넥트한다. 그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 생각지도 않은 그 무엇을 커넥트한다. 플랫폼을 만든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다. 그런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과 스마트폰 또는 교통과 앱, 그 다음에 하우징과 스마트폰 이런 것들, 물론 그것도 이미 다 나온 이야기니까 더 이상 대단하지 않죠. 아직 안 나온 것이 대단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찾는 것이 우리나라도 진짜 크게 변하는 경제 모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이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랩업을 할까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 중에 저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고 있죠. 이쪽 길은 한 사람이 가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Don't follow majority, follow the right way.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가는 길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목표만 뚜렷하다면 갈 G자로 걸어도 괜찮다. 다양한 체험은 커다란 목표를 향해 가는 지름길이다. 이 얘기를 오늘 좀 마무리 멘트로 드리고 싶어요. 갈 G자로 다닌다, 좌충우돌한다, 실패를 한다, 이리 가서 튀기고 저리 간다 하는 것은 목표만 분명하다면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운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실패를 용서해라, 실패도 괜찮다라는 그냥 막연한 멘트가 아니라 이유가 느껴집니다. 부닥치면서 배우는 거, 느끼는 거, 그 대신 목표가 뚜렷한 거, 그렇다면은 갈지자로 걸어도 괜찮다. 이런 내가 생각과 여기 나오는 그림 속에 보이는 Don't follow majority, follow the right way. 엔트레프레너십이라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가는 길이 아니라 외로운 나의 길이다. 내가 꼭 가고 싶은 바른 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200명, 300명, 밖에서 TV 보시는 수십만 명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을 하시는 수백만, 수천만 명들의 생각이 각각 달라도 괜찮다. 그러죠? 이제는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 프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다시 나와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